이 영상은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세종충청 지역본부 요양지원부와 대전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노인학대의 개념과 신고 의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학대는 노인복지생활시설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및 그들의 감독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입소 또는 이용하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방임, 유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생활시설 학대 피해 노인은 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는 노인으로 돌봄과 보호를 책임지는 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학대 피해를 당한 노인을 의미합니다. 노인복지생활시설 학대행위자는 시설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및 시설 종사자의 감독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시설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기타 프로그램 및 치료사, 관리사무직, 실습생, 자원봉사자, 공익근무 요원 등이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의 노인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동일하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학대 유형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학대는 잘못된 신체 구속으로 인해 신체적 학대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서 없이 신체 구속을 하거나 동의를 구했어도 기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정된 신체 구속 도구가 아닌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 구속을 하는 경우, 노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책상 등을 세워놓게 되면 신체적 학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는 입소자가 불만 섞인 잔소리를 하거나 치매로 인해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종사자가 화를 주체하지 못해 큰 소리를 치거나 욕을 하여 정서적 학대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소자들이 억지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가 지연되더라도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의 배려가 중요합니다.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성적 학대는 성폭력이 발생되어 판정되기보다는 대부분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 케어로 인해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 경우는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거나 목욕 케어 시 공개된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입소자들은 시설 내에서 수치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종사자들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학대는 시설 내 본인 부담금을 보호자가 납부하지 않아 입소노인의 귀중품을 임의로 팔아서 납부하거나 입소노인 중 무연고자의 통장을 시설 관계자가 관리하면서 임의로 사용하여 쓸 경우가 해당됩니다. 입소노인들의 돈이나 통장 관리를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본인이 하도록 도와야 하며, 스스로 관리가 어려울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도 방임에 해당합니다.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임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사자들의 케어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거나 의료처치가 필요한 입소 노인을 방치했을 때 방임 판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상황 시 지켜야 할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119 이송이 필요한 노인을 병원에 직접 모시고 이동하는 중 상태가 악화되거나 치료를 미루어 몸 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방임 판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인생활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님을 명심하고 입소 노인의 몸 상태를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6위는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인생활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유기되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설에서 어떠한 이유로 퇴소를 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임계하지 않고 입소 노인의 집으로 모셔다 놓고만 왔다면 이는 시설에서 유기를 했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은 보호자나 다른 가족 혹은 친척들에게 연락하여 임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학대 행위자의 특성과 학대 피해 노인의 특성, 상황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서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6에 따른 처벌 규정은 경제적 학대는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지정 취소. 6위, 방임은 업무정지 3개월, 6개월 지정 취소 순이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성적 학대는 즉시 지정 취소로 진행됩니다. 노인학대가 비이도적인 행동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도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로 인한 처벌이 시설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에 시설 관계자들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학대가 발생되었을 경우 시행규칙 제29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에 의해 처벌이 제외될 수 있으니 상당한 노력과 주의를 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현황은 2021년 기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몸에 상처를 주는 행위보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가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유형을 가정학대와 시설학대로 분류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학대 통계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로 나타나며 시설학대는 방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설학대에서 나타나는 유형은 종사자들이 입소 노인에게 하는 케어와 밀접하며 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문제 발생 시 그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경우 방임으로 이어지기에 가정학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 현황에서도 친족에 의한 학대가 68.7%,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학대가 25.8%로 현재까지는 친족에 의한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시설의 증가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증가로 시설학대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19개 직군으로 여러분들은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서 신고 의무자이며 신고 의무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제 2항에 의해 노인학대 발견 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 2에 의해 신고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고 의무자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여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노인을 위한 행동임과 동시에 내가 노인이 되어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노인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인생활시설 내에서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의무자는 학대 행위에 대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하고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 모니터링하여 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는 전화, 방문, 서신,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전화는 1577-1389로 신고할 수 있으며 112, 129, 110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인학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앱은 나비새김을 검색하여 다운받을 수 있으며 해당 화면에 있는 QR코드에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노인복지법 제39조 6. 제3항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노인복지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2에 따라 학대 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비밀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학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인의 삶이 지금보다는 나은 내일이 되길 바라며 노인 학대 피해 노인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